오늘도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요법이나 한방요법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건강한 의사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죠? 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죠. 우선 첫 번째로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기도 하고요. 샵 2034로도 문자 받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 증상 3가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 한의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한 내모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요. 산후조리에 도움을 주는 내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떤 나라에서는 산후조리를 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라는 말을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산후조리에 많이들 신경을 쓰시잖아요. 산후조리, 정확히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출산 후에는 저희가 신체적으로는 인대가 늘어나고 연골이 물러지고 관절이 안 좋아지는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또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우울증이 온다던가 대인기피증이 오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산후에 어떤 큰 병으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산후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산후조리 기간은 한 어느 정도를 잡아봐야 될까요? 네, 산후 후유증을 예방하고 엄마의 몸을 임신 전 몸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산후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도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출산 직후 산후 부종이 일단 심하게 나타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산후풍, 산후비만, 탈모, 튼살, 그리고 산후 허약장 등의 산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오랜 기간인 6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이러한 산후 회복이 완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산후 후유증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6개월이 지나도 원래의 몸으로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더 부족하게 되죠. 회복이 더 힘들게 됩니다. 이렇게 6개월이나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많이들 의아하거나 긴장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그 출산 직후 3, 4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저 도표에 나온 1차 산후조리 기간의 전반기 산후 어열과 부종을 해결하면서 많은 산후조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또 이제 산후 비만으로 인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인 주부님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다이어트에 대한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체중에 대해서 일단 되게 많이 민감하실 텐데요. 사실 산후 비만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개월이 지나면은 그 살이 자기 살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논문들이 어떤 논문들이 많으냐 하면요. 6개월 후 체중하고 출산 후 5년 후 체중하고 비교를 했더니 비슷한 논문들이 많아서입니다. 그만큼 산후비만을 조기에 치료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조기 치료한다고 출산 직후부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몸이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유 수유 중 다이어트는 모유량을 적게 하거나 모유 성분을 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연구를 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3kg 정도 빼는 것은 모유 성분과 양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개별 차가 심해서 어떤 산모님들은 한 끼만 적게 드셔도 모유가 매우 적어진다, 이런 경험을 하신 산모님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처음 3, 4주 동안에는 보양을 충분히 해서 몸을 잘 만들어 놓고 모유도 습관을 잘 형성해가지고 이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5kg에서 10kg 이상 감량할 체중이 많고 따라서 산후 다이어트 기간이 2, 3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모유 수유 후에 산후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성공률도 높고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통 산후 보양식으로 드시는 미역국이나 뭐 가물치, 잉어즙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호박즙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는지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일단 체질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부분 동의보감 시절에 옛날에 권하던 음식들이거든요. 요즘하고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것이 요즘은 기름진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열량의 보양식이 산후비만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소화기능이 원래 약하신 분들한테는 좀 체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즉 출산 후에는 골고루 잘 소화하도록 그렇게 드시는 것이 산후조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산후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모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모의 변화 중에서 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산후 탈모가 있는데요. 산후 후에 탈모가 생기는 이 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의 몸에서는 임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모근의 성장을 촉진을 시키고 모발이 탈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출산과 더불어서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 이 그동안 탈락하지 않았던 모발이 일시적으로 빠지게 되는 현상이 이제 산후탈모입니다. 근데 이러한 산후탈모는 사실은 몸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이고요. 여성들이 보통 이제 아기를 낳고 100일 정도가 되면 아이 100일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100일 전후로 해서 여성의 몸도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00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면서 그 탈모 현상이 멈추지 않았을 때 이것은 병적인 탈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후 탈모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출산 과정에 이제 이 기혈의 손상이, 이 출혈이, 과다한 출혈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기혈의 손실이 심했다거나 또는 어혈이 있어서 몸에 혈액순환이 장애가 온다거나 이런 주관적인 요인도 있지만은요. 산후에 조리를 충분히 못하거나 아니면 출산 이후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이 가사노동과 육아노동 속에서 과도한 어떤 이 과로가 심해지거나 또는 육아 과정에서 이 수면이 불규칙해지거나 아니면 이 부족한 수면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모유 수유 과정에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안 됐을 경우에 영양 불균형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빨리 복귀하거나 이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산전 몸매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리한 다이어트도 이러한 산후탈모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출산 후에 충분하게 조리를 못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들이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몸에 무리를 많이 주게 돼서 이러한 산후탈모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 산후탈모에 대해서 한방에서는 우선적으로 산후에 이제 이 손상된 기혈을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혈이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모근의 이제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탈모 치료에 비해서 이러한 산후탈모는 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산후에 이 부족해진 기혈을 보충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외모도 산전의 어떤 외모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요, 산후조리에 좋은 음식이 혹시 따로 있지는 않나요?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애용했던 아까 박정호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이 음식들이 있는데요. 산후 음식들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혈된 손상된 기혈을 보충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속에 이제 기혈 순환을 도와가지고 유즙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맑은 피를 공급하고 이 손상된 이 신장 기능을 도와서 부종을 빼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산후 음식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미역국입니다. 아마 출산 이후에 미역국을 안 드셔본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미역국은 이 산후 선약이라 그래서 산후에 이제 신선들이 내려주는 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했던 음식입니다. 이 동의보감에 보면 미역국은 이제 산후에 오신번열이라 그래서 이 산모들이 흉중에 이제 열이 가득한 그런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뭉쳐진 울체된 기운을 풀어가지고 이 유즙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오로 배출이나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부종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혹 이제 한의원에 있다 보면 이런 미역국을 드시는데 붓기가 잘 안 빠지고 그런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면 미역은 동의보감에도 이제 맛이 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짠맛이 몸에 이제 열이 많거나 한 태양인들이나 소양인들한테는 오히려 그러한 부종을 빼는데 해가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하면 이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의 양을 줄이고 거기다가 이제 홍합이나 아니면 굴 같은 것들을 많이 넣고 끓여주시면
산후조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민간에서 애용하는 것 중에 이제 호박즙하고 이 돼지족, 이 저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돼지족 같은 게 있는데요. 호박즙은 이제 부종을 빼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돼지족은 이 유즙 분비에 도움이 돼서 산후에 이제 이 아기가 먹을 이 젖이 부족할 때 많이 쓰는 음식인데요. 이 호박즙과 이 돼지족은 성질이 굉장히 좀 찬 편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약한 태어민들이나 소민들이 이걸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장복을 하게 되면 이 소화장애나 아니면 설사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또 이 약재들이 있습니다. 익모초라든가 아니면 당귀라든가 이런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셔서 이런 문제로 적절하게 산후조리가 안 될 때는 이 한의원에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산모들의 고민이 바로 튼살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튼살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튼살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전체 임신부의 75에서 90% 정도가 튼살이 생긴다고 하죠. 임신을 하면은 태아가 자라남에 따라 부부가 커지고 필연적으로 피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피부가 당겨지게 되다 보면은 그 피부 진피층에 있는 탄력섬유와 교원섬유가 물리적인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변성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튼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튼살은 비가역적인 상처이기 때문에 상처가 난 다음에 치료하기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튼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부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는 게 좋은데요. 복부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게 되면은 피부 진피층에 있는 교원섬유와 탄력섬유의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통은 이제 임신 9개월 때 튼살이 많이 생기는데요. 7, 8개월 때부터는 이제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복부 마사지는 비타민 E 크림이나 아로마 오일 같은 걸로 해주는 게 좋은데요. 베이스는 저자극적인 오일이면 충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부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단 태아가 놀라지 않게 수직 방향으로 누르기보다는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산후조리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내원하시나요? 네, 그 산후조리에서 저희가 372라는 얘기를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372는 결국은 출산 한 날부터 21일간의 어떤 그 산모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기간을 372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산후조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산후조리약을 처방하고 또 복용을 하시는 겁니다. 산후조리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몸 안에 있는 어혈이나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혈을 보강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뭐 녹용이라든지 또는 환기라든지 이런 그 부족해진 기혈을 보충시켜주는 약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산후조리 기간에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관절 통증이나 관절성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관절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약들, 또 그 외에 이제 뭐 소화나 또 이 대변 보는 이런 관계들을 개선시켜주는 약들을 쓰는데요. 그 많은 산모분들이 이제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모유수유 중에 한약 복용해도 됩니까?라고 많이들 그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서 전문 한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실 때는 모유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안전한 약재들만 선택을 해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출산 후에 적어도 3, 7일 동안에는 꼭 산후조리약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산후조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셨는데요. 산후풍은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육체적으로는 완만한 운동을 하면서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산후풍은 분명히 예방되고 또 한의학적인 도움이 들어가면 훨씬 빨리 고통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질환이니까요.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건강한 내모, 산후조리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내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